여러분, 장보고 오시면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많이 넣으시죠? 우리가 몰랐던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넣어놨던 음식들 때문에 뇌신경세포가 날마다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뜨고 있는 최신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건강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냉장고에 보관했다간 맛이 변하고 식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음식의 성분이 변해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음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대로 보관할수록 나쁜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보다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감자. 감자를 4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면 환원당이 증가하고, 이 환원당은 고온에 노출되면 아스파라긴과 결합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의 온도로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이 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유전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몸무게 60kg인 성인이 아크릴아마이드 대사물질을 매일 60mg을 섭취할 경우 암에 걸릴 위험이 500배나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발암 성분은 120도 이상에서 조리 시 발생하지만 물과 함께 조리하면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를 냉장 혹은 냉동 보관했다면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 찌거나 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밥. 밥솥에 있는 밥보다 냉장고에 있던 밥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습니다. 밥은 수분을 제외하면 90% 정도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분은 빠르게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높아지고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했던 밥에는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데,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대장으로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흔히 먹는 밥보다 혈당을 높이지 않고 포만감을 높여 같은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냉장실과 냉동실 중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항성 전분은 1에서 4도 사이에 가장 활성화되는데, 냉장실에 6시간 이상 보관한 밥은 갓 지은 밥보다 저항성 전분이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밥을 냉동할 경우 전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밥을 지은 후 김을 한번 빼고 바로 냉장실에 넣은 후 최소 6시간 이상 냉장 보관한 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더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란. 마트에서 계란을 구매할 때는 새청란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고, 새청란이면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새청란이란 계란이 판매되기 전에 계란 표면을 한번 세척한 계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척 과정에서 큐티클이라고 불리는 계란의 보호층이 손상되는데요. 이로 인해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이 침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식품을 잘못 먹을 경우 설사와 경련성 복통, 두통,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혈액이나 중추신경계로 침투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달걀은 되도록 냉장 보관을 하되 보관통에 따로 담아 냉장고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다른 식재료의 오염을 막으면서 보다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견과류.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챙겨 먹는 견과류. 그러나 견과류를 자칫 잘못 보관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에서 견과류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잘못된 방법으로 견과류를 보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6.2%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부분은 주방 찬장과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과류를 실내에 보관하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간경병 간의 출혈 괴사 등과 함께 간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물로 씻거나 가열하더라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올바른 보관 방법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섭씨 25도 이상이거나 상대 습도가 60에서 80%인 다습한 곳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진공 포장기 또는 지퍼팩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뺀 후 냉장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번째, 양파. 양파는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면 곰팡이가 피고 끈적한 액체까지 흘러나와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를 냉장 보관할 경우 양파가 물러지며 이로 인해 곰팡이가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를 보관할 때는 양파망에 넣어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고 껍질을 깐 양파는 랩으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면 한 달까지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6번째, 참기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 공기나 빛, 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변질되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볶은 참깨를 압착해 짜낸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런 참기름을 오히려 냉장 보관하게 되면 침전물이 굳게 되는 동결 현상이 발생하여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토마토. 토마토는 익으면 익을수록 그 본연의 맛을 내는데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가 맛있게 익는 것을 막습니다. 냉장고의 찬 공기가 토마토 속 수분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어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면서 당도가 떨어지고 질감까지 변형시킵니다. 가급적이면 토마토는 햇볕이 없는 15에서 25도의 서늘한 곳에서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되거나 냉장 보관을 하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음식의 맛과 영양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음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적용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최신 건강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